희대의 카사노바. 1880년대 초반의 일이다. 로마의 상류 사회에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라는 젊은 저널리스트가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귀족들은 대개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을 경멸했을 뿐 아니라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부자와 귀족들은 단눈치오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돈도 실력 있는 후원자도 없는 중산층 출신이었다. 더욱이 외모도 보잘것없었다. 그는 땅딸막한 체구의 안색은 검게 그을린 듯했고 눈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이처럼 별 볼일 없는 외모 때문에 남자들은 아내와 딸들을 단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무기처럼 흉한 몰골로 가십거리를 찾아 기웃거리는 저널리스트에게 관심을 가지 여자는 없을 거라고 믿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 단눈치오를 소개받은 공작부인과 후작부인들은 이상하게 생긴 그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는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면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여자들은 마술에 걸린 듯 그에게 빠져들었다. 우선 그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리듬을 타며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야말로 음악이나 다름없었다. 한 여성은 그의 목소리를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같다고 표현했고 어떤 여성들은 그의 목소리가 최면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물론 목소리뿐 아니라 대화 내용도 재미있었다. 멋진 관용구, 시 같은 문장, 간혹 여인의 마음을 녹이는 찬사 등을 써서 듣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단눈치오는 아첨의 달인이었고 여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여자들에게 마치 여신이 하강한 듯합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예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낭만을 아는 분이시군요. 같은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러면 여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다. 그의 말에는 성적인 뉘앙스와 로맨스가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날 밤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느낌으로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이면 그는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를 건네곤 했다. 사실 그가 지은 수십 편이 시는 상대 여성에 따라 내용을 살짝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저널리스트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단눈치오는 갈렛의 공작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 직후 그는 상류 사회 여성들의 후원에 힘입어 소설과 시집을 출판했다. 그가 정복한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귀족 부인들도 그의 발 아래 굴복했다. 여배우 엘레오노라 두세를 비롯한 위대한 예술가들도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엘레오노라 두세는 그가 존경받는 희곡 작가이자 문학가로서 명성을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단눈치오의 마법에 걸린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은 이렇게 수레했다.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멋진 연인이다. 열정이 가득한 얼굴을 빼면 체구도 작고 대머리에다 못생긴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여성에게 입을 여는 순간 그는 갑자기 아폴론 신으로 바뀐다. 그는 여성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영혼과 존재가 한껏 고양되는 느낌을 받는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52세였던 그는 직접 전장에 뛰어들었다. 군대 경험은 없었지만 드라마틱한 것을 추구하는 취향과 자신의 용기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열정이 그를 부추겼던 것이다. 그는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으며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여러 차례 수행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영웅이 되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혁혁한 공훈을 세운 그를 사랑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때마다 그는 묵고 있는 호텔의 발코니에 서서 연설을 했고 정치를 논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렇듯 단눈치오는 평생 수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했으며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가졌다. 정부도 그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예와 부를 평생 누렸다. 유혹은 성별의 차이를 초월한 심리적인 과정이다. 물론 몇 가지 점에서 남녀의 약점이 다르기는 하다. 남성은 대개 시각적인 것에 약하다. 따라서 여성은 적절한 외모를 갖춘다면 얼마든지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약점은 언어다. 단눈치오의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의 여배우 시모는 그가 여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탁월한 언변과 음악소리와 같은 목소리에 있었다. 여성은 말에 약하고 말에 매혹되며 말의 지배를 받고 싶어한다. 고했다. 개그맨들이 이쁜 여성과 사귀고 별 볼일 없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광경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었다. 그들이 결코 돈이 많거나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언어의 힘을 아주 잘 이용한 이 시대의 단눈치오인 것이다. 여성을 유혹하는 말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암시적인 말, 최면 효과가 있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말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남자에게 언변은 여성들의 몸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말은 마약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유혹할 때 말을 하는 목적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는 데 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로 이불을 꼬드긴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언어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용이 아닌 말의 형식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더욱 유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다소 고고하고 정신적이고 문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욕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힘으로 카사노바가 되려면 어떤 성격과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일 봬요.